왠지 그 중단된 것 같은데. 다시 촬영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2차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4번은 뭐냐면 차량이 좌로 구분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을 박았대요. 이 뭔 소리야? 자, 달려오는데 전방에 좌로 구분 도로가 있는데 속도가 내가 너무 빨라. 그래서 제동을 해봤는데 이대로 하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가지고 이 호수로 붕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제동을 풀고 뭐 핸들을 확 돌리는 그 일정 거리를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그냥 굴러갔겠죠. 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으면서 급조향으로 인해서 횡방향 마찰력을 이기면서 차가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요 마크를 발생시키면서 우측의 구조물로 쾅 충돌했어요. 그래서 전제에서 뭐라 줬냐? 요 스키드 마크 끝나는 지점과 요 마크 시작 지점, 요 때는 속도가 같다. 등속으로 주행했다. 라고 전제를 줬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차량의 스키드 마크 끝 지점과 요 마크 시작점 사이 구간에서 속도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동에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발을 떼서 안 되겠다, 핸들 틀어야 되겠다 하면서 브레이크 발 떼면서 제동이 끝나면서 스키드 마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요 마크가 생성되는 지점까지는 내가 특별히 뭐 가속 페달을 밟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동 페달 벌써 발 떼는데 또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스키드 마크 쫙 발생되는 요 때까지는 그냥 등속으로 갔다라고 가정한다라는 조건을 주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시작된 속도 그래 스키드 마크 공식으로 아이고야 아이고 허패통이야. 나중 속도가 있잖아요. 스키드 마크 공식으로 이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지. 속도의 합성으로 구해야 돼요. 속도의 합성이 3번이에요. 그건 제가 속도의 합성 올려놓은 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자, 문제 1.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동전 차량의 속도 VO 산출 관계식을 유도해라. 이건 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 그게 네가 한 일이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 에너지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한 일도 양수값일 텐데 나중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내가 감속을 했어. 그러면 줄어들면 내가 한 일이 음수값이 될 수도 있겠죠. 가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를. 속도가 늘었으면 가속도는 양수값이고 속도가 줄었으면 가속도는 음수값이죠. 에너지가 커졌으면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에너지를 더 더해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그럼 에너지를 뺏어가는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값이 되든 음수값이 되든 2분의 1 MV 자승 마이너스 VE죠. 나중 거니까 빼기 2분의 1 MVI 자승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빼면 한 1 MAD, FD, MAD가 나온다. 그래서 각 항에 n분의 2를 곱해주면 m 털고 2분의 1, 2분의 1 여기다 2 해주면 되니까 v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2ad 이렇게 3번 공식이 딱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처음 속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데 조건을 줬죠. 질량은 m으로 하고 처음 속도는 vo 오리지널 해가지고 vo로 하고 나중 속도는 그냥 v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리는 d 견인계수는 종방향 견인계수.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종방향 견인계수 F1을 대입해서 공식을 정리해라. 라고 굳이 F를 줬으니까 A 말고 F를 집어넣어서 공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MV 자승 마이너스 2분의 MVO. V가 요게 이제 나중 속도 V. 그리고 2분의 1 MVO 처음 속도 자승은 M 마이너스 F1GD 이렇게 돼요. 왜? 제동 구간이잖아. 제동 구간. 속도가 줄었잖아. 가속도가 마이너스 FG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FG를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F1G D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n분의 2를 곱해주면 모든 항에 V자승 마이너스 띵 털었으니까 VO 제곱은 마이너스 2F1GD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VO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1위로 넘어오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얘가 1위로 넘어가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VO는 루트 V제곱 플러스 2FGV 요게 구하라는 공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A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FG잖아요. 그러니까 FG는
FG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FG니까 FG는 마이너스 A죠.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F죠. 그러니까 이 FG 값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공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마이너스 2AD로 만들면 된다. 같은 거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공식은 요거다. 자, 질문 2. 원심력과 마찰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제가 방금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속도가 크니까 확 꺾어버리니까 이 횡방향 마찰력을 이기고 횡방향 마찰력으로 내가 원심력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지지가 되면서 돌아가면 좋은데 이 횡방향 마찰력을 넘어서 이 원심력이 워낙 크니까 갑자기 꺾어버리니까 크니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끽 하면서 갖다 박은 뭐 이렇게 박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갖다 박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원심력과 마찰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마크 구간의 속도 산출 관계식을 유도해라. 요마크 구간의 속도 산출 관계식은 V는 루트 FGR이죠. 그거 아시죠?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몇 번 나왔던, 요것도 몇 번 나왔던, 예, 문제고, 차량의 원심력 FC는 mR분의 V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그 원심력의 가속도. 이 F는 ma잖아요. 이 A가 가속도가 R분의 V자승이에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 이게 가속도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횡방향의 미끄러지는 걸 막아서는 횡방향 마찰력 F는 MFGD죠. MFGT가 아니고 MFG죠. MFG. 힘이니까 힘. 예. 습관적으로 MF까지 나오면은, MFG까지 나오면 T가 따라 나오는. 자, 그래서 이 원심력이 마찰력보다 크면 미끄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지냐? 얘들이 딱 같은 순간까지는 안 미끄러져. 자, 마찰력은 크기가 일정한데 원심력이 쫙 오면 속도가 더 늘어난다든지 혹은 핸들을 더 꺾어가지고 곡선 반경이 더 줄어든다든지 해가지고 이 원심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99, 98, 마찰력은 100인데 99, 98, 98, 99, 뭐 99.5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안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100 딱 해가지고 100.1 되는 순간 이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요마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 적어도 안 미끄러지는 조건은 적어도 원심력보다는 마찰력이 크거나 같아야 안 미끄러지잖아요. 이 조건에서 딱 같아지는, 점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아지는 순간 그걸 딱 넘어서는 순간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FC가 FF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 mR분의 V제곱은 mFG 이렇게 되는 거죠. m 털고 R이 1로 넘어가면 나누기는 곱하기 되겠죠. V제곱은 FGR V는 루트 FGR 아이고 이 곡선 반경 원래 소문자 R로 표기하는데 지금까지의 교재나 시험에서 계속 대문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웃잔 일인지 소문자로 나왔어요. 자, 역시 이렇게 유도된다. 이 말을 적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 써줘야 돼요. 그냥 이거 턱 이렇게 쓰면 턱 이렇게 쓰면 맞기는 맞아. 근데 왠지 요거 점수 주기 얄미워. 이거 좀 써주면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써줘야 돼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물론 이렇게 딱 요거만 딱 적어서도 이해하고 있구나가 되는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점 현재 5점 5점이었고요. 요거 5점 요거 5점. 유도하는 과정들은 기출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5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요 마크 시작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구해라. 요때 차량의 속도를 구해라. 장난쳐.
공식 나왔잖아, 공식. F, 횡방향 견인계수. 요마크 시작점이니까, 요건, F2. 오이씨, F2G. 예. 여기도 F2G. 예. 요렇게 적어야 돼요. F2GR. 예. 요렇게 적어야 돼요. 요렇게 적어야 돼요. 이걸 그냥 FGR 이렇게 적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점 감점일지는 모르겠지만 0점 몇 점, 1.2점, 얼마나 감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점 요인이에요. F2.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죠. 루트 0.7 곱하기 9.8 곱하기 R 50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한 거 어디 갔노? 네. 18.52m/s. 약 18.52m/s. 시속으로 하면 약 66.67km/h입니다.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10점이야. 스키드마크 발생전 차량의 형평이 안 맞는데 이거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건 5점. 요거 대입해서 푸는 거는 10점? 뭐지? 네, 하여튼 여기 대입하면 돼요. 나중 속도가 요거죠. 요거 18.52 루트 18.52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20 하면 나 풀이에다가 요거를 기준으로 내가 풀이를 써놨네. 요거를 기준으로 써야 돼. 왜냐? 구하라는 게 요거였잖아. 요걸 기준으로 풀어야지. 풀이 수정해놔야지. 자, 하여튼, 그래서, 땡땡 해보면, 같은 말인데, F를 쓰냐, 마이너스 FG를 대입하냐, A를 대입하냐, 이 차이거든요. 자, 는 땡땡 해보면, 25.62m/s, 시속으로 하면 약 92.25km/h. 자, 92다가 급제동 쫙 하면서 66.6km 속도가 줄었는데,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 호수로 빠져버릴 것 같으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브레이크 발 떼고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안전 펜스를 여기 가드 이쪽을 들이박아가지고라도 서는 게 내 목숨이 살겠다 하고는 꺾었는데, 횡방향 마찰력을 넘어서는 속도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마크를 발생시키면서 끼익 하면서 와서 쿵 맞고 그래도 살았겠네요. 이 정도면. 자, 그런 사고입니다. 문제 4는 분석이 끝났고요. 자, 문제 5를 보면 이거 자 여기 등장하는 공식. 원심력, 원운동의 원심력 공식, 그리고 마찰력 공식, 그리고 요마크 시작점 공식, 등가 속도 직선운동 3번 공식인데 처음 속도 기준으로 이항 정리한 공식 3번 어차피 3번 공식이죠. 그러니까 4개가 등장했는데 어려운 공식이냐? 이거 해서 이거 만들어내는 거는 기출 문제로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연습했을 거고, 그리고 이 에너지 공식도 있네요. 에너지 공식, 그리고 일 공식도 있네요. 일 공식. 요거 일 공식. 이 공식 많이 나왔네. 문제 4번에 공식 많이 나왔네요. 공식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려운 공식이에요.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 전개 과정이 꼭 이 방식으로만 되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전개를 해도 돼요. 처음 에너지보다 나중 에너지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를 빼면 한 1이 되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양수값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개념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건 양수값이든 음수값이든 이고, 이거는 음수값, 그러니까 제동, 나중 속도가 줄었다라는 걸 전제로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이거는 제동을 했든 가속을 했든 이렇게 풀어서 유도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석인데 F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논리가 좀 애매해져. 자신이 없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처음 에너지보다 나중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를 빼면 한 1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에너지에서 2를 빼면 한 2를 빼면 예, 나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유도해 가서 요거를 구해내셔도 돼요. 어차피 요게 나와요. 자, 문제 4번은 정리가 됐고요. 문제 5번은 약술이니까 이거 설명 여기 쓰는 거 없이 정리할게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문제 1번에서 제가 막 설명했는데 예,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하죠. 정지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 차량의 정지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차량의 정지거리. 속도가 얼마일까요? 제동전 속도? 25.62잖아요. 그죠? 이 차가 만약에 위험을 인지하고 어느 지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제 제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차량이 이렇게 핸들 꺾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리고 이게 여기서 꺾이지 않고 그냥 쭉 직선으로 갔다고 치면 이 차가 총 공주하고 제동해서 정지하기까지의 전체 정지거리는 얼마일까? VT 플러스 V제곱 나누기 2FG라는 정지거리 공식으로 이 차의 정지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 1번에서 정지거리를 구해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나 같은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지. 자, 이 차는 20m를 제동하고 나서, 이거 제동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갖다 들이받겠다. 호수로 빠져서 죽겠다. 브레이크를 발을 떼고 핸들을 꺾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직선 주로라 치고 정지할 때까지 이 직선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차가 어디서 위험을 인지했는지 그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거리가 여기서 빽 하면 딱 위험 인지 지점이잖아. 위험을 인지하고 공주해서 제동하면서 찍 가서 서는 거 구할 수 있죠. 그게 정지거리예요. 그게 정지거리예요. 자, 밑에 제가 한 줄 요약해놨어요. 공주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이 먹기까지, 그리고 제동거리는 제동이 먹어서 정지하기까지의 거리, 끝. 자, 그 외에 쭉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는 본인의 재량이에요. 페이드와 베이퍼락. 페이드와 베이퍼락은, 둘 다, 예를 들자면, 장시간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했을 때, 풋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결과는 내리막길에서 긴 내리막길에서 잦은 제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브레이크가 잘 안 먹게 되는 현상. 페이드나 베이프락이나 같은 건데, 그 과정이 달라요. 제동이 잘 먹지 않는 그 과정. 페이드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니까 드럼하고 이 슈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된 열로 인해서 이게 뜨거워져서 마찰 계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찰 계수가 낮아져서 제동이 잘 안 되는 거. 예. 라인이 변형이 와서 잘 안 되는 거. 베이퍼락은 뭐냐면 이 브레이크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먹기까지 이 브레이크의 그 기계적 조작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수동으로 이렇게 관절과 베어링과 쇳덩어리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주는 그 기름이 있어요.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액이 얘한테 힘을 가해줘요. 유압식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자동차의 구조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브레이크 액이 자꾸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서 얘가 열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브레이크 액, 기름이 기화, 공기로 되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기포가 발생해서 이게 뻑뻑해지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게 되는 그게 베이퍼락이에요. 베이퍼가 VEPER이 아니고 VEPOR이에요. 네. 이번에 알았네. 근데 어디는 교재에 어디는 VP
VEPOR 써놓고 어디는 VEPER 써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자 VEPOR이에요. 자 베이퍼락. 그래서 한 줄 요약. 페이드는 마찰 계수가 낮아지는 거고 베이퍼록은 브레이크 액이 기화된 거고 기화되어서 기포가 생긴 거고 일반 타이어와 럼플렛 타이어의 차이점. 여러분 이거는 저도 솔직히 전문적으로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교재에도 없었던 내용이고요. 요즘 특히나 유럽 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출고 타이어로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럼플렛 타이어의 장점은 럼플렛 타이어는 이거예요. 타이어 림, 그러니까 쇳덩어리 있잖아요. 중간에 그 림, 쇠 부분 있고 타이어가 타이어에 이렇게 있는 타이어 안에 림이 있죠. 그럼 이 타이어는 이쪽으로 빵 잘라서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타이어가 고무가 되는데 여기 트레드 골이 이렇게 있고 예, 옆에 사이드 월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옆에 사이드 월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시빵 박혀서 이 공기압이 빵이 됐어. 그러면 박혀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푹 내려앉죠. 우리 일반 타이어는. 근데 얘가 딱딱해. 사이드월. 얘가 딱딱해. 그래서 이게 내려앉지 않아. 그래서 일정 속도로 일정 거리, 뭐 800km에 80km라는 80km에 80km/h의 속도로 80km까지 갈 수 있다. 80km/h의 속도로 뭐 100km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일정 거리를 더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의 안정성을 높여주죠.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고 있다가 타이어가 붕 빵꾸가 나가지고 차가 내려앉으니까 조금 더 가면 이제 림이 바닥에 닿으면서 쇳소리가 나면서 막 불꽃이 튀면서 덜덜덜덜 소리, 타이어가 막 이래가지고 덜덜덜 소리 나게 되면 그 전에 사고가 나면 운이 없는 거고 사고 안 나고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갓길로 차를 대고 보험회사 불러야 되죠. 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비소까지 갈 수 있는 여유를 주잖아요. 그게 런 플랫 타이어. 플랫이 고 플랫 이러면 빵꾸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이 원래는 평평한 뭐 이런 뜻인데 타이어에 대해서는 플랫이 구멍이 났다, 펑크가 났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런 플랫이니까 구멍이 나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인 거지.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저 강원도 어디 산악 지역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거 아니고서는 1시간 이내로 다 오죠. 그리고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갓길 충분히 안전하고요. 곳곳에 휴게소나 뭐 수면 졸음쉼터 뭐 이런 것들 있고 안전 구간이 좀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다 막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차 출고 타이어니까 국산차들에는 이런 럼플렛 타이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벤츠 이런 데 있잖아요. BM 뭐 이런 차들 그런 차들에 주로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월 강화 타입이 기본이고 그리고 자가봉합이라는 게 있어요. 못이 뽁 박히잖아. 그럼 그 안에 끈적한 그 쥐덫처럼 끈적한 이런 게 안에 발라져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식도 있고 그리고 서포트 링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타이어를 강화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링이 있어가지고 얘가 잡아주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은 사이드월 강화 타입을 많이 얘기해요. 럼플렛 타이어는. 근데 보통 한 30-40% 많게는 2배 이상 이렇게 일반 타이어보다 비쌉니다. 한 줄 요약. 럼플렛 타이어는 펑크에도 안전함, 비쌈. 끝. 자,
크리프 현상은 이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로 쭉 달리다가 신호대기 하는데 신호대기 할 때 중립으로 딱 놓고 신호대기 한다. 그런 사람은 약간의 달달거림 그 느낌이 싫다. 혹은 야 어쨌든 D 모드로 있으면 기름 좀 더 먹는다 이가. 혹은 아무 생각 없다. 뭐 이러는데 근데 D 모드로 이렇게 있다가 옆에 휴대폰이 툭 떨어져 가지고 이러면서 휴대폰 죽는다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똘똘똘똘 굴러서 쿵 박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예. 예. 이 변속 레버 아이들이 D 혹은 R로 가 있을 때 평지에서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미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살살살 굴러가는 그걸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쭉 설명하시면 되고 D 또는 R 단에 놓고 발 떼면 굴러감. 자,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와 도로 파인 포트홀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요거는 뭐 시사상식 정도 되죠. 도로는요, 여러분 도로는 아스팔트 도로는 평평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안 평평해요. 막 울퉁불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를 우리가 싹 지나갑니다. 그 뭐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멘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평평합니다. 근데 아스팔트는 안에 돌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검은 골탕 타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물론 평평하죠. 롤러로 민대놨으니까. 근데 그 약간의 틈이 있어요. 약간의 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혹은 서리가 내리거나 혹은 아침 이슬이 내렸는데 요 틈 사이에 있던 물들이 얼면서 혹은 이 위에까지 물이 살짝 고여 있다가 얼면서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위에까지 얼음이 살 덮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얇게 덮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는데 이만한 웅덩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얼어 있어요. 그럼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얼음이네 보이는데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얇기 때문에 아스팔트 색인 검은색과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둠의 암살자 뭐 이래가지고 블랙 아이스 얼음인데 검은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블랙 아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스팔트 위에 그러니까 도로 표면에 얇게 그러니까 검은색 블랙 아이스라고 했으니까 아스팔트 도로 위에 얇게 얼어가지고 한 번에 인식하기 어려운 얼음 상태 블랙 아이스. 그리고 포트홀은 도로가 눈, 비, 얼음, 결빙 현상, 풍화작용 등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힘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게 금이 가던 것들이 차량이 계속 통행하고 무거운 차가 지나가고 하면서 이게 움푹 파이는 거예요.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금 간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게 포트홀인데 쪼맨하면 작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그 옆에를 퉁퉁 이렇게 파였으면 이 내려갈 때 한번 퉁 올라갈 때 한번 퉁 이렇게 퉁퉁 두 번 치죠. 그렇게 되면서 얘가 점점 깎여 나가가지고 이게 더 넓어지는. 그래서 뭐 한 이만한 포트홀 막 생기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두둥 해가지고 아이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되는 거죠. 포트홀은 어떤 원리로 생기는가? 눈, 비, 결빙 등 외력에 의해서 이게 도로의 구조물이 깨어져서 결국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가는 그래서 도로에 생긴 구멍이다 해서 포트홀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정도의 상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엉뚱한 거를 설명한 거다. 그러면 빵점이겠지만 이게 뭔지를 아네 정도 되면 점수 줍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약술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줄 요약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핵심 키워드, 지금 요거는 뭐다라는 그 핵심 키워드만 잘 집어서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024년 문제 풀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3번과 4번, 5번이 따로 떨어져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2024년 1번 문제에서 욕을 했죠. 그랬더니 누가 병신이냐? 강의하는 사람이 말이야. 표현을 그래야 하노?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울겠으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거 에듀윌 강의 아니잖아요. 에듀윌에서 내가 욕을 못하지. 이건 유튜브잖아요. 내가 하는 거야. 내 마음이야. 내가 욕을 하든가 말든가. 욕들을 묵을 짓을 하지 말든가. 여러분들 2024년 2차 시험 문제를 통해서 2025년 이후에 문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5단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꺼내서 뭔가를 두드리면 그 과정이 이거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두드리세요. 그리고 제발 좋지도 않은 머리로 암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한 과정에서 암산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숙달이 되면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근데 숙달이 되어도 건너뛰면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제가 이 시험을 처음 접한 게 2008년이고요. 합격한 게 2011년입니다. 강사를 2016년부터 했어요. 그런데도 이 한 과정에서 한 단계 건너뛰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문제 1번 풀이하면서 견인계수 0.7 적어놓고 막 설명했어요. 0.8인데.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실수잖아. 0.8인데 여기다 0.7로 적었어요. 이건 실수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면서 숫자만 보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병신짓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어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문제에서 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공식을 사용할 건지. 요거만 잘 연습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한 반복 연습으로 해결될 부분이고 이거만 되면 합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025년 이후로 이 시험 치시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난다고 선풍기를 껐더니 더워 죽겠네요. 오늘 추석 전날이에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